네, 이제 세 번째 보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인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토피아는 소설이죠. 이상향의 세계인데 영국 사회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남녀 평등, 평등한 교육, 종교의 자유 등 민주주의를 주장하였죠. 르네상스 정신과 르네상스 학문, 지식의 탐구, 새로운 사상에 대한 열망 등을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사고방식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영국에 도입했고 그 개념들을 라틴 작가들과 플라토의 사상에서 유래된 것이었다. 라틴어로 이제 지필이 되어 있는데 이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없다 이거. 이 세상에 이러한 세계가 없다. 이게 이제 유토피아죠. 그래서 토마스 모어가 한번 참 재밌는 인물이에요. 성직자이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정신을 끝까지 자기에게 내면화시키고 헨리 8세가 내가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 총리급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국민들의 신망이 높으니까 나에게 동조해서 카톨릭 사상을 버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됐다고 인정을 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해라. 그랬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는 런던 탑에 이 사람을 투옥시키고 거기서 반성을 하게 하고 너 목숨 살려줄 테니 너 나한테 내 결혼하는 것을 인정해라. 근데 런던 탑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에 있으면서 하는 얘기가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얘기를 더 잘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도록 찾아온 유세로 얘기하면 검찰총장격이죠. 그 잡아놓은 사람에게 가라.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과 더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카톨릭의 정신을 끝까지 이어간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죠. 또 그 시대에 대단한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에서 보면은 그 유토피아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금이나 뭐 이런 장식으로 치렁치렁 매달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영국의 허접함 이런 것들을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여러분들이 한번 소설이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 유토피아를 감상문을 써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감상문으로 이제 이번 학기 한번 리포트를 내는 것은 유토피아를 읽고 여러분들이 한 A4 용지 세 페이지 정도로 요약해 오는 것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꼭 사서 읽어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요약 정리해 오셔라.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 토마스 모어 뒤에 이제 그 소네트를 쓴 작가들인데 와이어트 보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배우고 외교관으로서 헨리 8세를 섬기는 한편 유럽 각국 대사를 역임해서 그 수완을 높이 평가받았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두 차례나 투옥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시인으로서는 일찍이 대륙의 문학을 가까이하여 여러모로 실험을 시도한 서정 시인이었죠. 그는 이태리 문학의 흥문을 갖고 페트라르카의 소네트를 서정적인 형식으로 영시에 적용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또 서리 백작과 함께 엘리자베스 왕조 시의 황금 기반을 닦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죠. 그가 창시한 페트라르칸 소네트 10세행의 정형시로 8행과 6행으로 구분되고 테스트는 두 개의 테세트와 구별된다. 요거는 아이엠빅 펜타메터라고 해서 강약 요 강약을 하나라고 보면 이것을 아이엠빅이라고 그래요. 강약
강약 요걸 하나의 iambic이라고 부르는데 펜타메타 5개죠. 약강 오복격이다. 그래서 iambic 펜타메타면 나는 너를 이렇게 하면서 약하고 높고가 하나예요. 이게 iambic이에요. 이게 5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임 스킴은 뒤에 운율을 맞추는데 A, BBA, A, BBA, CD 이렇게 맞춘다. 와이어트는 이런 형식의 소네트를 영시해서 실현하였고 밀턴과 함께 19세기 영시인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된다. 페트라르칸 소네트 또는 이탈리안 소네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한 시인이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토마스 와이어트 이름 정도 알아주면 좋겠다. 바로 14행의 페트라르칸 소네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14행의 시다. 8은 A, B, B, A, B 하나, 둘, 셋, 8개죠. CD 6개죠. iambic 펜타메타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 이 와이어트 말고 썰인데 썰이 백작이죠. 헨리 8세를 섬기고 문무에 능했던 당대 최고의 인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분방한 성격이 화를 자초하게 되죠. 반역 혐의를 받고 젊은 나이에 처형이 돼요. 너무 나대면 이렇게 처형되죠. 연애 시인으로 정평이 나 있으나 우정을 노래하는 등 풍자적이고 남성적인 작품도 있다. 그의 소네트 형식의 운율은 iambic 펜타메타이고 약강, 강약, A, BBA, A, BBA, CD, E 뒤에가 조금 바뀌었죠. 혹은 A, B, A, B, C, D, E, F, G로 3개의 사행시와 2개의 이행연구. 연구라고 하는 것은 두 줄씩 이거 카플릿이라고 그래요. 시는 두 줄 띄우고 두 줄 띄우고 두 줄 하는데 이 2줄을 카플릿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은 소네트를 변형을 했는데 이것을 잉글리시 소네트라고 부르고 셰익스피어가 애용하였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소네트라고 한다. 자, 요거 형태로 보면 좋겠어요. 여기다 요거 하나 해놓을까요? 이게 셰익스피어리안 소네트. A, B, C, D, E, F, G 조금 바뀌었죠. 이탈리아 걸 어떻게 보면 뭐 영국에 와서 좀 이렇게 바꿨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 우리 교재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글리시 소네트 또는 셰익스피어리안 소네트는 이러한 거다. 또 한 개의 카플릿이 끝에 이 GG 이게 카플릿이죠. 이행 요 카플릿 알아둬야 되겠죠. 카플릿 이 시가 2줄로 쓰여야 되는데 이것을 카플릿이라고 한다. 요거죠. 자, 에드먼드 스펜서예요. 에드먼드 스펜서인데 이 사람도 런던 출생이고 미완성의 대작인 장편서사시 페리퀸 선녀 여왕으로 불후의 명사 아주 유명한 스펜서 페리퀸 알아둬야 되겠죠. 후에 시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시인 중의 시인이라고 불린다.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학우를 통하여 백작이나 시드니 등 당시 유력 인사들의 힘을 얻어 궁정인으로서 출세하려고 하였으며 동시에 자작시에도 주력하여 1579년에는 목자적인 처녀시집 목가적인데 잘못 서정적인 거죠. 목가적인 처녀시집 셰퍼드스 캘린더 셰퍼드 양치기의 달력이라는 이런 시를 출판해서 유명해졌다. 자, 그래서 또 이 사람은 연애시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 하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아모레 화장품 이런 거죠. 사랑. 아모레띠라는 시를 써서
아주 유명해졌는데 연애시의 어떤 모범 답안과 같은 것이 아모레띠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또 페르킨에서 그가 보여준 아주 약동하는 이미지의 아름다움은 예로부터 많은 시인을 사로잡았고 그의 스펜서리언 스탠자라는 형식의 아름다운 음악성은 절찬을 받았다. 자, 또 셰퍼드스 캘린더인데 히랍과 로마 시인들의 목가 저 어떤 시골의 어떤 그 한적한 목장의 아름다움 같은 거 이런 것을 모방한 페스토럴 포엠 목가풍의 시다. 목가시. 그다음 뭐 그런 정도.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시가 유명했다. 아모레띠 꼭 알아둬야 되겠죠. 자, 영국의 이제 16세기의 연극인데 16세기의 연극을 보면 한번 이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영국은 16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독자적인 작품의 연극 전통을 일으켰다. 이때까지 영국은 주로 이탈리아를 매개로 한 르네상스의 고전 연극과 자국 고유의 중세 연극의 전통을 이상적으로 융합하였다. 고전의 영향은 무엇보다도 엄정한 형식미에서 찾아진다. 훌륭한 시문학의 바탕에 오막으로 된 구성과 독백, 방백의 대사법, 심리묘사에 토대를 둔 인물의 내적 성격 표현, 주로 세네카에서 연유한 복수와 근친상간의 주제. 이 복수, 누구를 아주 복수하고 인세스티우스, 가족 간의 어떤 성적인 것이 보는 근친상간의 주제, 그 밖에 다양한 희극적 인물 유형에서 찾아질 수 있고 중세적인 영향은 단편적인 연극의 관악들 외에 대중에게 친숙한 희극적 인물 유형과 우주 질서에 대한 그 시대의 특유의 개념 그리고 우화의 수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다. 어쨌든 영국은 이러한 특징을 이제 이러한 전통을 이렇게 쭉 가져왔는데 유럽에서는 근데 16세기의 직업 극단들의 대중연극, 포퓰러 드라마는 중세적인 이런 전통과 르네상스의 영향이 무질서하게 뒤섞인 것이었다. 이제 영국에서 대중연극 우리나라의 저 뭐 남사당 놀이패 비슷하게 길드를 조합을 만들어서 리어카 같은 데를 끌고 다니면서 뭐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돌아다니면서 연극하는 거예요. 마당패 같은 거예요. 이런 집단 극단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같은 초기의 모색기를 거쳐서 영국의 희곡 문학의 토대가 단단하게 다져진 것은 주로 이제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시골에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예수의 탄생이니 뭐 이런 일을 해야 복을 받는다느니 이렇게 집단 패거리들이 연극을 하면서 돌아다녔죠. 근데 이것이 발전하게 된 것은 주로 대학 교육을 받은 일단의 유능한 작가들이 대거 출연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난 이들을 가리켜서 유니버시티 위츠 대학 제사들이다. 대학을 나온 재치 있는 놈들이다. 대학 제사들 유니버시티 위트 재치 있는 인사를 제사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주로 로버트 그린이라든가 토마스 키드도 유명한 사람이죠.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그들이다. 이들 대학 제사들 중에서 후대의 극문학에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사람은 키드와 말로우였다.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이 시대에 이 사람은 쌈질하다가 템즈강변 주변에 20대 후반에 친구들하고 술 먹고 싸우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칼 맞아서.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오래 살았더라면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사람이 됐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로 뭐 그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게 쥐 오브 말타인데 부에 대한 욕망을 다룬 작품으로 바바라라는 냉혹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가 나타나는데 셰익스피어의 머천트 오브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을 연상시키는 인물이다. 뭐 이 쥐 오브 말타 지금 연극도 뭐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존재예요. 그 샤일록이 나오죠.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은 내가 우리 학교 청운대학교 이번 겨울에 논문을 하나 썼어요. 뭐에 대해서? The Merchant of Venice.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청운대학교 논문집에 2020년 2월 달에 나온 거에 내 논문이 있어요. 샤일록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되면 이 베니스의 상인을 꼭 한번 읽고 내 논문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 또 머천트 오브 베니스의 상인 이거를 요약할 수도 없고 샤일록 얘기를 조금 하면은 어떻게 보면 유태인인데 돈밖에 모르는 유태인을 저 샤일록 같은 놈이라고 하지만 여러 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빌려줄 테니 너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네 심장 부분에 살을 1파운드 떼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돈을 빌려간 안토니오가 사업을 하는데 배가 파산이 돼서 풍랑으로 인해서 빠져서 돈을 못 갚게 되니까 샤일록이 돈 내놔라. 근데 아직 배가 안 들어서 못 준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이제 생겼지만 샤일록은 끝까지 네 심장에 있는 살을 떼가겠다. 그래서 파멸에 이제 이끌어지는 모습인데 뭐 지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죠. 샤일록이 꼭 나쁘다고만 볼 수도 없고 좋다고만 볼 수도 없고 그 유태인들이 그 시대에 샤일록은 유태인들을 아주 핍박하는 그 시대의 그 유럽의 모습을 또 볼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 The Merchant of Venice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일록을 한번 꼭 읽어봤으면 The Merchant of Venice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자, 닥터 파우스트 박사인데 한번 이것도 걸작이죠. 말로 하나의 결정이 하나 지식을 갈망하여 당시 4대 학문의 신학, 철학, 의학, 마술로 전향한 어느 학자의 이야기인데 무한한 지식욕을 가지지만 나중에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로 비유의 특징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자,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인데요. 뭐 셰익스피어는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서 지금 셰익스피어는 뭐 가짜냐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근데 이와 같은 논란은 그의 묘비명 이번에 이제 가서 보니까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그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그 무덤의 밑에 묘비명을 썼는데 묘비명에 이제 본인이 썼다는 셰익스피어 묘비명을 보고 그 옆에 뭐 이렇게 벤 존슨이 뭐라고 또 써준 게 있는 내용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대단한 셰익스피어가 자기 그 무덤의 묘비 에피그라퍼에 뭐라고 썼느냐면 내 무덤을 훼손하는 자는 어떤 벌을 내리게 할 거다. 이런 좀 뭐 이렇게 대가답지 못한 글을 쓰고 그거를 읽어볼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 뭐 그 묘비명이 오히려 이런 분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셰익스피어는 그 시대에 대단한 인물이었고 뭐 죽은 후만큼은 아니지만 문법 학교를 졸업하고 런던에 가서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다가 유세를 보면 빨리 파킹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극단에 가서 되게 그때 이제 돈 있는 사람 말 타고 오니까 말 붙잡아 매고 바깥에 넓은 공터에서 말 관리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때 배우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배우 역할도 간간히 하고 극본도 쓰고 그런데 그 극본을 쓰면서도 옛날에 고향 스테라포드 오픈 에이븐에서 그 아주 멋진 곳이죠. 그 아버지가 장사를 했고 사업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하고 하는 얘기들 뭐 이런 걸 듣고 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동네 얘기하는 걸 아들이 다 듣고 어떤 재치가 생겼겠죠. 그래서 그 셰익스피어의 극 속에서는 그런 재담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스탠포드 에이번에서 대여섯 살 더 많은 건가, 8살 많은 건가요? 그 해서웨이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런던으로 떠나고 그러죠. 근데 뭐 이 셰익스피어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다 그러는데 그 시대의 셰익스피어 동시대의 작가들도 다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뭐 셰익스피어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옛날 그대로의 셰익스피어의 모습을 그냥 셰익스피어로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자, 너무나 유명하니까 진위의 문제가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4월 26일 날 태어났다가 4월 26일 날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죽는 것도 1616년에 죽었었는데 이거 외우기가 쉬운데 4월 23일 날 죽었다. 1616년에 이제 죽었어요. 자, 이런 셰익스피어의 극들인데 하여간 뭐 셰익스피어를 4대 비극뿐만이 아니라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4대 비극은 꼭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도 신문이나 칼럼 같은데 이런 거 쓸 때 셰익스피어의 얘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어땠다는 것보다는 그의 연극 얘기를 끌어들여서 현대 시대를 통찰하고 얘기하는 이런 자료로 많이 써요. 그래 여기에 셰익스피어에 대한 얘기를 좀 써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 4대 비극 말고도 로미오 앤 줄리엣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로미오 앤 줄리엣을 한번 읽어봐서 그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 어떻게 보면 여기서 칼을 나중에 자기 심장에 꽂고 자살하는 로미오야 이 이야기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나 한번 로미오와 줄리엣의 두 가문의 어떤 싸움을 인해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 시대의 상황 같은 것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죠. 로미오와 줄리엣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요. 또 대표적인 것은 뭐 한여름밤의 꿈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되고요. 여기 뭐 더 머천트 오브 베니스의 상인 내가 이렇게 해놨죠. 중요한 건 여기에 4대 비극인데 햄릿 여러분들 잘 알고 그랬죠. 나는 이 킹리어는 그 세 딸과 아버지 노인 리어 왕의 어떤 사랑 이야기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 맥베스는 어떤 권력의 문제예요. 그 맥베스 왕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어떻게 권력을 잃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내가 글도 맥베스에 관련해서 많은 정치 문제라서 썼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기호일보나 홍주일보에 들어와서 내 맥베스가 어떤 이야기로 끌어들이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맥베스 보면 끝에 그러죠. 인생은 하나의 연극배우와 같다. 자기가 역할이 맡아지면 무대 위에서 뽐내고 거들먹거리고 막 큰 소리 치지만 연극이 끝나고 임무가 다 주어진 것이 끝나게 되면 무대에서 쓸쓸히 내려오는 가련한 배우와 같다. 촛불아 꺼져라. 뭐 이런 얘기를 맥베스 끝에서 보면 인생의 허망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맥베스도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킹리어도 인생의 허무함 같은 거 믿었던 딸로부터 다 이렇게 배신당하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리어의 모습 참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죠.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여러분들이 한번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6세기를 관통하는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재 얘기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재도 한번 여러분들이 상고를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것을 다 읽으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중에 우리가 계약하게 되면 중요한 이것만 알게 되면 중요한 부분은 영어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